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 얘기이자 아마도 많은 이민자분들이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었어요. 처음 호주에 오기로 결심했을 땐 그저 23년만 살다 가자는 생각이었죠. 큰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그 기회를 한번 줘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당시에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느라 왕복 생활을 하고 저는 딸과 함께 먼저 브리즈번으로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겁이 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잃은 적도 많았죠. 한국에서는 늘 말 한마디면 다 통하고 병원도 가까웠고 친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였는데 여기선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1년이 지나고 딸아이는 현지 학교에 적응을 잘했고 남편도 직장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호주에 합류했어요. 그때부터였죠. 우리 이민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어눌하지만 가고 싶은 곳은 구글 맵을 보면 되고 사람들과 대화도 손짓 발짓에 약간의 영어면 통할 정도는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주말에 한가로이 산책할 수 있는 그 넓은 공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는 언제나 분주했거든요. 마트 가는 길도 사람 부딪히고 차 소리 크고 늘 바쁘고 쫓기듯 살았어요. 여기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사람들이 기다려줬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한인 노인회도 시간 날 때마다 나가게 됐고 한국 마트도 가까운 곳에 하나 생기면서 된장찌개에 열무김치도 그럭저럭 해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5년,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렸어요. 딸아이는 호주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잡았고 결혼도 했어요. 그 사이 손주도 생겼죠. 지금은 손주 등하교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영주권도 없고 집도 없고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젠 작지만 우리 집도 있고 정원에 내가 심은 레몬나무도 있고 일주일에 2번은 손주가 할머니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그렇게 보면 참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계속 호주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동안 딱히 떠날 이유도 머무를 이유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 60대가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한국에 계신 형제자매도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날은 친정엄마 꿈을 꾸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이민 오고 나서 한국에 자주 가긴 했지만 이젠 비행기 타는 것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고 왕복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곳이 더 편한데 그런데도 가끔은 한국에 돌아가서 옛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고 싶고 엄마가 해주던 고등어 조림 그 냄새가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게 되죠. 지금 이 자리, 이 생활이 결국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자녀를 위한 선택의 결과일까? 어쩌면 그건 둘 다 맞는 말일 거예요. 호주에 오지 않았다면 딸아이는 지금처럼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손주를 이렇게 자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일상은 많이 멀어졌죠. 이 고민을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공감해요. 누구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고 누구는 호주에서 평생 살겠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매일 고민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민 10년 차의 이 질문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그저 23년만 살아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게 이렇게 10년이 지나 이제는 진짜 인생 후반전을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그리움입니다. 가족, 친구, 동네, 음식, 이건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짙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가장 친했던 친구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옆에 있어줄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언니랑 전화 통화하다가 언니, 우리 마지막으로 얼굴 본 게 언제더라?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병원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건강이 나빠질수록 한국이 더 익숙하고 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호주는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하지만 의사 예약부터 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시간도 짧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이 들수록 이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호주에 남고 싶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생활의 여유입니다.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면 조용한 거리, 풀냄새, 느리게 걷는 사람들, 누구도 내가 늙었다고 눈치 주지 않고 혼자 밥을 먹든 카페에서 책을 읽든 그저 평범한 일로 여깁니다. 노년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민 와서 알게 됐어요. 게다가 호주는 연금 제도도 꽤 잘 돼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고 그 외엔 자식의 도움이나 적금,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호주는 내가 비록 돈이 많진 않아도 나를 위한 시스템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외국에서 산다는 건 늘 고독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사정. 그래서 이민 10년 차인 지금 저는 매일 자문하게 됩니다. 남는 게 맞을까? 돌아가는 게 맞을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차분히 적어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얻는 건 가족과 가까운 거리, 한국 음식, 병원 이용의 편리함, 잃는 건 손주와의 일상, 생활비 부담, 삶의 여유. 반대로 호주에 남는다면 얻는 건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복지의 안정감, 자연 속의 여유. 잃는 건 가족과의 거리감, 의료 대기 시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써보면 조금 더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할 땐 자녀에게 미안해서, 손주 때문에 라는 이유보다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결국 귀국을 선택하셨고 거기서 다시 친구들과 지내며 정말 행복해졌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호주에 남기로 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면서 삶이 더 활기차졌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후회하지 않게 내가 주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이에요. 저 역시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단 이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를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국을 선택하든 남기로 하든 그건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나 스스로 정하는 일이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요. 혼자 결정하는 게 무서울 땐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한인 커뮤니티, 노인회, 가까운 교회. 생각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이민 10년 차의 고민은 누구나 겪는 흔한 감정이고, 그래서 그만큼 공감할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